좀 여러분들이 제 거는 지금 뭐 500강까지 유튜브 올라왔으니까 여러분이 대강 감은 잡았을 거고 우리 이종실 교수께서는 조금 낯이 설죠. 그래서 지금 이종실 교수도 아주 경매 경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화려하시고 지금 특히 토지 개발, 인허가 뭐 이런 쪽에도 아주 두각을 나타내시고 특수 경매 뭐 이런 데에 막 국내 1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요번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10시부터 한 2시간 동안 이 특강을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종실 교수님이 요번 금주 일요일 날 제가 70분 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 2부에서 이종실 교수님이 등장해서 한 20개 정도 토지 관련된 뭐 이런 쪽에 개발 쪽이나 이런 데 괜찮은 물건들 아마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오늘은 그 맛배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시부터 한 50분간 11시부터 한 50분간 약 한 2시간 걸쳐서 1, 2부를 나눠서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종실 원장님의 실력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저는 물러나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많은 신청이 있고 8월 23일 날 요번 금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에 저녁 7시에 그죠? 7시에 여러분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마이크를 우리 이종실 원장님한테 마이크를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지금부터 1시간 1부, 2부에 따라서 토지 개발과 인허가라는 주제로 약 한 2시간 동안 특강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이종실 교수님도 일요일 날 제가 70분 끝나고 10분 쉬고 나면은 또 연달아 또 한 20개 정도 토지 쪽에 주로 토지 쪽에 많은 물건들을 우량 물건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종실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물러나고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명지 토지 개발 아카데미 이종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의 개발과 인허가 또 인허가의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오늘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게끔 되는데 땅을 사면은 무엇을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토지를 매입을 한다. 땅을 산다는 얘기는 사용의 권한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든지 사서 제 이름으로 만들게끔 되면은 저한테 넘어오는 권한이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게끔 되면 되지만은 토지는 미래의 사용의 권한을 사는 것입니다. 그 토지에 어떤 건물을 얼마만큼 지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미래의 가치인 거죠. 현재는 그냥 토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공익적 성격을 띄어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제를 해놨습니다. 즉 우리가 땅을 살 때는 땅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땅 자체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는 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토지 개발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휴식 시간에 여자 한 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제가 예전에 이 토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놓은 곳이 있는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잠시 앉아서 봤더니 사용의 권한이 농사를 짓는 거나 나무를만 심을 수 있지 그 외에 사용의 권한은 없는 토지더라고요. 저는 농사만 짓고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땅이 아니고 흙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대한 사용의 권한이 크게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떤 땅에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어떤 땅은 창고만 지을 수 있고 어떤 땅은 창고도 못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을 때에 그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끔 됩니다. 즉 땅은 인허가가 그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게끔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산다고 하면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흙을 사야지 됩니까? 우리가 얼뜻 보면은 땅을 사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것을 생각한다면은 흙을 사서 땅으로 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흙과 땅의 차이는 뭐냐면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땅이고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흙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흙이 되느냐 땅이 되느냐는 그 땅에 사용하는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과연 누구의 편이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법이 내 편을 들어줘서 내가 산 땅을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저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법은 내 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되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럼 이 법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런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담당 공무원도 제가 여기 이런 곳에 제가 이런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땅은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내세워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아, 그렇지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런 법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반대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법과 법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은 이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 법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해서 만약에 건물을 못 짓는 땅 흙을 싸게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 수익이 엄청난 것이 우리가 돌아오게끔 되고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은 그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어떤 토지에 사용의 권한을 규제로 해놨다고 하는데 이 규제를 해놓은 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그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보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 광주시 남정면 검천리 124-1 지목이 전 면적 377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규제사항이 나와 있는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등에 있어서 규제사항이 있고 그 밑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구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엄청난 많은 글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실 때에 등기부등본 띄워봐요, 안 띄워봐요? 등기부등본 띄워보죠. 근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는 등기부등본을 띄워본 거예요, 안 띄워본 거예요? 내용을 모른다면 안 띄워본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을 살 때는 우리가 살 때는 등기부등본으로 돈을 주고 넘겨오지만 사기 전에 사용에 대한 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봐야 된다는 얘기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써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되고 땅의 가치를 알게끔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땅에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저는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 안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땅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법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수십 개의 법이 어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제, 법의 집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법의 집합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땅을 우리가 투자할 때 이것은 왜 허가가 안 나는지를 알아서 그럼 허가를 나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허가가 나는지를 알아서 이것을 허가를 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현재 허가가 나지 않는 인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 아니라 흙을 사서 허가가 나는 땅으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 지역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일종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래 위로 나누어졌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밑에 보면 다른 법령들에 따른 지역지구 등 이렇게 두 개로 지금 규제상이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겁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은 하나씩 다 정해져 있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고 있어서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한 번씩 어떻게 규제를 줄 수 있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돼 있지 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건축물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제입니다. 높게 자라, 낮게 자라, 뛰어서 자라 이런 식의 보면 규제고 용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아무 관계없이 국가에서 땅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토지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가 용도 지역을 만들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땅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위에 있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 지구 등 이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른 법령들에 따른 지역, 지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다른 법령들에 따른 지역, 지구는 내 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제 땅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계획관리지역 내 땅 옆에 군사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땅 옆에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위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제는 내 땅 자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근데 밑에 다른 법령들에 따른 규제는 내 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내 땅 옆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당하는 것이 다른 법령들에 따른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 땅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땅에 계획관리 지역인데 내 땅 옆에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다른 것이 있을 때에 규제를 받는 거고 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내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규제를 하는 것이 이 부분 다른 법령들에 따른 규제입니다. 자 쉽게 정리하자면은 위에 있는 것은 내 땅 자체에 대한 규제고 밑에 있는
규제는 내 땅 옆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당하는 것을 크게 나누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땅 옆에 지목도 모두 생긴 것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도 보지만은 스마트 국토 정보를 이용해서 제 땅 옆에 필지가 어떻게 나눠져 있고 지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스마트 국토 정보로 해서 지적도를 띄워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로 항공 사진으로 해서 이 보게끔 되는데 다음이나 네이버는 이 항공 사진이 정확하게 경계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것을 봐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땅에 어떤 규제를 어떻게 받느냐를 우리가 보는 거고, 내가 어떤 땅을 허가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어떤 땅이든지 제가 사용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만들어놨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건물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도대로 써야 되고, 그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발행위 허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라고 만들어진 것은 쉽게 얘기하면 토지의 용도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토지를 쓰고 있던 것을 이러이러한 용도로 바꾸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용도를 바꾸는 것이 크게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가 뭐냐면 어떤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건축물이 없던 땅을 건축물을 건축한다.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죠. 어떤 땅에 공작물을 설치한다. 용도가 변경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에는 생긴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생긴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는 한 삽으로 흙을 한 삽 떠서 옆으로 옮기기만 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형질 변경, 현재의 모양을 변형을 시키는 것을, 이걸 보고 우리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데, 법규에는 50cm 이상을 두두거나 50cm 이하를 팔 때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에서 토속을 채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에 토지 분할을 한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지역 보존지역 안에서 울타리가 없는 땅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이 6가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보고,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 되지, 받지 않고 하게끔 되면 불법으로 토지 사용을 전용한 것으로 보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땅은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얘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토지의 사용을 어떤다?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땅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예전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 다 끝났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 이미 형질 변경이 끝났던 땅을 다시 그런 기존 대지 위에 공작물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조금 높이거나 낮게끔 한다는 것은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서부터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던 대지화된 땅, 즉 대지화된 땅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이런 땅들은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을 한번 했던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지화되어 있는 땅에는 다시 형질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 시설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예전에 건물을 이미 지었었던 땅이기 때문에 도로도 기존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도 어떻게 한다? 이미 만들어져 있던 땅에는 또다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해 조성된 토지, 조성된 대지,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대지 이렇게 보면은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해서 예전에 이미 대지화되어 있던 그러한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이 뭐냐면은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난개발이 방지한다는 얘기는 도로가 없다던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것이 없는 땅을 가지고 개발할 때 이것이 난개발인데 예전에 이미 건물을 다 지었었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어떤 땅을 매입을 하려고 현장을 가보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내가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인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인지가 크게 나뉘어지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제가 아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그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시설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표고도 높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 높이 이상에는 개발의 허가를 내주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급격한 곳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임상,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숲이 있는데 그 나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비워야 되는데 나무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미 숲으로 정해져 있는 곳에는 그 나무를 비지 말자 이런 얘기. 이 기본적으로 표고도 경사도 임목본소를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 그 다음에 배수입니다. 진입도로가 있느냐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배수를 정확하게 해서 주변의 토지를 오염시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볼 때에 개발행위 허가가 되지 않는 땅은 처음부터 막히는 땅입니다. 제일 먼저 땅을 볼 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땅이냐
가능하지 않는 땅이냐가 제일 첫 번째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땅은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떤 땅의 건물을 얼만큼을 지었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가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땅을 투자할 때 뭘 봐야 된다고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땅이냐. 두 번째,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건축법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겠느냐를 두 번째 검토한다. 세 번째 검토는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어놨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세 가지를 검토한 후에 토지에 투자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반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반시설을 정확하게 봅니다. 진입도로는 아까 진입도로와 하수도 배수를 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즉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를 보는데 그 도로의 조건은 건축법에 맞게끔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 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에 개설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접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기준에 맞게끔, 건축법의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우에는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다음의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봐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인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도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존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기존 마을 안길의 정의입니다. 건축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모든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한다 하고 정해졌는데,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마을이 형성돼서 도로로 사용하던 곳에 4m의 조건이 안 되는 도로를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의 땅, 내 땅이하고 남의 땅이라 또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땅을 마을 안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 임업용 시설,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의 확보, 즉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라는 것이 없어도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입니다. 배수로죠. 아까 개발행위 조건에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입니다.
지금 마지막 배수로 하수도 얘기입니다. 어떤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할 때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아까 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나 하수도가 없으면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즉 없을 때는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수도가 없을 때는 하수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수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 하수도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조건이, 개발행위 허가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배수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배수로, 즉 배수로가 개인이 만들어 놓은 배수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배수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언제냐면은 이 전원주택 단지가 있죠. 전원주택 단지. 단지를 만들 때에 그 단지의 개발업자가 도로를 만들었고 그 도로를 따라서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업자가 개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을 하다가 이분이 중도에 그 돈이 모자라다 보면 그 땅 하나가 뭘로 나오니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개인이 만드는 도로도 사용해야 되고 개인이 만들어놓은 하수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담당자는 그 개발업자가 배수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배수로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전원주택 단지 안에 다른 집들이 한 수십 채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빈 땅 하나가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아서 막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담당자가 여기 이 법 때문에 여기 개발업자가 이 단지를 만들었을 때 배수로를 설치했으니까 이 배수로에 사용승낙을 받아오십시오 하면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멀쩡하게 돼 있는 땅이 택지로 다 돼 있는 땅이 건축허가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그 전원주택 단지의 지목이 대지라고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건축가에서는 기존 하수구에 연결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다시 말하면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이런 하수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땅인 줄 알고 샀는데 막상 흙이 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적정성입니다.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조정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에 가장 고른 거 기반시설을 얼만큼 설치되어 있느냐 또는 설치하겠냐는 조건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땅을 제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됩니다. 뭐 주차장법도 적용되고 오수 정화조법도 적용되고 소방법도 적용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되는데 그러한 부수법 말고 크게 제가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떤 땅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지적법이고, 두 번째가 도로법이고, 세 번째가 건축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큰 법률 중에 하나인데, 이 지적법은 보면은 1950년도에 만들어졌고 조선 임야대장이라는 곳에서 변경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도로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도로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62년도 전까지는 일본의 천황령이 만들어 놓은 조선 도로령에 따라서 도로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서 왔는데, 그때 48년도서부터 62년도까지는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우리 땅을 도로법을 다스렸다는 얘기고, 건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도 196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그 이전엔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는데, 1962년도에 이러한 법이 어떤다? 새로 고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보면 지적법을 보겠습니다. 지적법. 지적법 시행이 1950년도죠. 2번을 보면 범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토지의 이동 정리는 범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8조 조선임야대장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조선임야대장규칙은 폐지를 하고 3년 이내에 모든 땅을 지적법에 의해서 다시 정리한다 하는 것이 195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1조 지적법. 토지는 범법의 정해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조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 경계 및 지목을 정한다. 제4조 세무서에 토지 대장을 비치하고 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5번 토지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1950년 12월 1일이죠. 1950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때 부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제가 보면 피난 가서 지적법을 만들었어요. 지적법을 만들어 놓고 제4조에 보면 지번, 지목, 지적을 만들어 놓고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명칭을 집어넣는다 하는 얘기는, 지적법을 만드는 것은 어디에다 이걸 토지대장을 비치했죠? 세무서에 비치했죠. 왜 세무서에다 비치합니까? 즉 지적법이 만들어진 것은 정부의 전쟁으로 인하여 자금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것을 1950년도에 부산에 피난 와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적법은 지목은 지목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담당자들이 가봐서 이러한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목이 생긴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목은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 지목을 변경하면서 용도 변경이 되면서 지목이 바뀌게끔 되면서 미래의 가치가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지목은 뭐다?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우리는 과거의 결과물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미래의 가치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 토지의 미래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용도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냐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고 나면 그 건물을 용도대로 지목은 자연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목이 바뀌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목은 뭐에? 과거의 결과물. 미래의 가치는 뭐에? 용도, 지역입니다. 이 지적법이 2000년도에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된 것이 다시 2015년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로 다시 변경됩니다. 지적법이 뭘로 바뀌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로 다시 바뀌어서 대한민국의 토지를 국토정보공사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적법은 각 군청이나 구청에 지적공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적과가 있었는데 그 지적과가 운영을 하다가 1977년도에 지적공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사가 이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졌고 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된다 변경이 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 지적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역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이런 땅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로 쓰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28가지 구분을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런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이지 미래를 이거를 쓰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81조 지목 변경 신청.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 지목 변경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지를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집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 그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주고 집이 지어졌으니까 사실상 대지가 된 거거든요. 그럼 대지가 됐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담당 공무원이 그 토지를 대지로 바꾸냐면 대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건축물 관리장 만들어 놓고 그냥 농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이 지목이 변경이 되려고 그러면은 토지 주가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것이 대지로 됐으니까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지 대지로 바뀌어지지 요구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목은 누가 신청해야 된다? 토지주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다른 용도로 써서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지목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서 보시면 경매로 나온 것이 땅은 있는데 가서 보면 집이 지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은 전 그대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 자체가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끔 돼 있지 공무원이 강제로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바뀌었다고 해도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도로법도 1962년도에 만들어져서 단기 4271년 제정 15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로의 정의, 본법에서 도로라 하면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2장 규정에 의해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토지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 이러한 도로는 전부 다 도로 대장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고, 그 도로에 따른 수도, 교량, 도선장 및 도로와 일체가 되는 그런 공작물도 도로법에 의해서 같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38조 도로대장, 도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도로는 도로대장에 올려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도로법에 의한 땅입니다. 제75조입니다.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해당하는 다음 각도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도를 막거나 훼손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도로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서기 1934년 6월 제1령 18호 조선시가지 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조선시가지령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옥대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이때 62년도에 만들면서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든지 아니든지 관계하지 않고 지목과도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폭 4m 이상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봅니다. 또 하나는 현재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데 건축 허가 시 내가 여기다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만들겠다고 지정하는 곳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건축법 제2조 11항 이렇게 돼 있죠. 건축법에서 도로를 하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나아보면 위 사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도로로서 건축 허가나 신고시, 현재는 도로가 없는데 건축 허가 시 내가 여기다 집을 질 때 진입을 여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정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만 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막다른 골목길인 경우에는 10m 미만인 경우에는 2m, 35m 미만인 경우에는 3m,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6m고 면 지역에서는 4m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즉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도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없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6m, 비도시지역, 미만의 지역에서는 4m입니다. 막다른 골목길이 2m인 경우,
10m인 경우에는 2m, 막다른 골목길이 35m인 경우에는 3m의 도로, 즉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 또다시 얘기했지만 지목과 주인에 관계없이 폭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폭만 맞으면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 제3조를 보시겠습니다.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하나 이상 접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건축법 4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3조에 보면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땅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하려고 가져갔더니 담당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안 해줍니다 하고 반려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공무원님, 건축법 3조에는 건축법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법 3조를 적용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법 44조를 적용하면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 납니다. 그러면 이때 담당자는 44조를 적용해요? 3조를 적용합니까? 어떤 것을 몇 조를 적용합니까? 몇 조를 적용한다는 것은 없지만은 이런 것은 우리가 사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아까 건축법 3조에는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놓고 3조는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놨는데 44조에도 또 보면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 44조에 윗줄을 인용하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고 안 내주고, 밑에 줄을 인용하면 내줄 수도 있고, 건축법상 3조를 적용하면 내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다시 말하면 법을 어떤 법 어떤 조항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인허가가 크게 왔다 갔다 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 제45조입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에서는 현재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내가 여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지정만 하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그랬죠. 근데 그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겠다고 지정하는 그 땅이 다른 사람 땅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그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는 인정한다 이런 얘기. 지목과도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땅이 지목과도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없지만은 내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또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민이 오랫동안 토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적도에도 도로가 없고 땅 주인도 다른 사람인데 오랜 동안 마을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다녔던 땅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해관계에서 도로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어서 많은 그 이제 충돌이 되는데 충돌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은 A와 B 관계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자 보십시오. 자, 사장님. 건축법 45조에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면 뭘 받아오라고 그랬죠?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건 A와 B의 관계죠. 근데 막상 사람이 살다 보면 A와 B 관계가 아니라 A와 C, D 관계, B와 C, D 관계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정해지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A, B, C 이렇게 있죠. 그러면 A입니다. A는 집을 지려면 C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A는 C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여기를 어떻게 한다? 도로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는 A에게 도로 사용승낙을 해줬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적법에서 여기다 C가 A에게 사용승낙을 해줬으면 여기를 도로로 쓰게끔 해준 거죠. 그럼 C가 여기를 내가 도로로 쓰게 해줬다고 해서 도로로 바꿔달라 하고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은 이게 도로가 되고 개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 사람에게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법에 의해서 자 보면은 C가 A에게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C는 A에게 뭐만 해주면 돼? 사용승낙만 해주면 되죠. 집을 지었죠. 근데 C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A는 건축허가를 내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땅이 도로로 돼 있지도 않고 분할도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전체가 C 땅으로 그냥 현황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지목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잘라와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사용승낙만 받아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A가 C에게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요게 잘라져 있지 않고 이 땅에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경우인데 이때 B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C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N한테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된다고 어디 나와 있냐고. 담당자는 법률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자기 생각에 된다 안 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에는 A와 B 관계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3자에 관해서는 규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문제가 생긴데 이때 담당자의 주관이 들어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담당자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어떤 담당자는 C한테 주인이 C니까 C한테 받아오라 그러고 어떤 담당자는 야 C가 이미 A한테 사용수를 나왔을 때 A한테 받아오라 그러고 어떤 담당자는 구천이니까 A하고 C 다 받아와. 이런 담당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럴 때 문제가 되는데 저럴 때 문제가 되고 우리가 보게끔 되면 이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일반 법률도 A와 B 관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결할 때 A와 B 관계 C, D가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보면 뭘 원하면 판례를 보는 거 아닙니까? 판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례를 볼 수가 없다니까 이런 경우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사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적법에서 지목이 바뀌었을 때에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목을 변경시킬 수 있고 그 분할을 시킬 수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토지 지적법에서는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옛날 지목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누가 하게끔 돼 있어? 토지주가 하게끔 돼 있는 거. 건축법에서는 잘라 오라 그랬어. 사용승낙만 받아오라 그랬어. 사용승낙 받아줬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처음 몇 년 동안은 사용승낙서 해준 것도 서류로 돼 있고 다 해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너가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되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해준 사람도 없어지고 받은 사람도 없어지고 자식들이 그냥 넘겨받고 현황이 돼 있다 보니까 또 관공서에도 오래되면 서류 없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승낙 했던 것도 서류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의 땅을 그냥 쓰고 있는 것인지 옛날에 사용승낙을 해줬던 것인지 그럼 주인이 바뀌었으면 사용승낙을 새로 또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지금 도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에 결론은 보면 담당자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를 사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그 하급직 공무원이 상급직 공무원한테 질의한 거를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한 번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은 사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건축허가 가능 질의. A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C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 시장인의 군수가 도로로 인정한 부분을 이용하여 B가 다른 대지에 건축할 경우 A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도면상 표기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조금 아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 했더니 회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 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한 것이므로 이에 접한 다른 대지의 건축 시 그 도로 소유자나 이해관계의 동의가 건축법상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그 사용 수익 등에 관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임.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담당자가 A가 C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럼 이 도로는 사실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냈기 때문에 또다시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 B는. 그렇지만 B는 건축법상 도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민법상에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상에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C 땅 주인이 B한테다가 너 내 땅 사용하니까 돈을 달라 하는 것은 민법에서 다툴 일이지 건축법에서 다툴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여기에 예전에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했던 것을 이것을 모든 공무원이 이런 사항을 보고 그렇게 적용하냐 하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공무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고 아까처럼 다 받아와라 안 된다 또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전 사례 하나 볼까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선산면 장리에서 땅이 168평이 2억 800에 시작해서 7,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땅이.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 안에 도로 포장이 다 돼 있고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근데 여기 개인이 이분이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샀다가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뭐 여기 도로 이게 뭔 집들이 다 지어져 있죠. 도로 포장도 다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집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배수로가 다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것을 낙찰을 받았으면 내가 땅을 샀으면 뭐를 사는 거죠? 사용의 권한을 산 거죠. 사용의 권한이 뭐죠? 건축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 내가 비로소 이 땅의 사용권을 내가 사용하는 권한을 산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계획관리적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건축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발행위 허가과에서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과에서 답변한 거 보십시오.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법상 도로 규정 적용 없이 아까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용 없이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가 가능한 지역이나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해당 필지는 개인 사유지로서 하수도법 제29조 의거 타인의 토지나 배설 설비 사용 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 사용 승낙을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발업자가 도로도 만들고 하수도 만들었죠. 아까 제가 개발인 허가 시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수를 사용 시 그 사람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와야 된다는 것이 개발인 허가의 배수로에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수로는 누가 만들었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지 않고 누가 만들었어요? 개발업자가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개발업자한테다가 도로는 아무 관계없다. 뭐를 받아와라? 사용승낙서 받아와라. 해서 다시 말하면 저 땅을 낙찰을 받았어도 사용의 권한은 나한테 오지 않게끔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법률 관계를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에 있는 법률 관계를 반드시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토지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는 뭐 2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건축허가가 안 난다. 왜 안 나는가? 그러면 내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선 내가 이거를 이런 정도의 가격에 투자했을 때는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토지 투자를 한 거고, 토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끔 되면은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 쳐다 안 봅니다. 워낙에 어떻게 하나 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뭐 아파트를 산다거나 뭐 할 때 대출을 규제도 하고 1가구 2주택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할 때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이 토지에 한번 그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고, 제가 지금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황영진 원장님하고 같이 이 추천 물건을 강의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추천한 물건을 강의할 게 전부 다 100%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토지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토지만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기본 원칙도 알고 배우기도 하고 토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것들을 한번 이번에 기회를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실전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잠깐 10분 쉬기로 하겠는데, 2016 타경 3617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7-2입니다. 여기 보면 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주택은 옛날 그냥 허물어져가는 주택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 주택이고 사실 보면 땅 대지입니다. 대지가 몇 평이야? 118평이고 4억 3,200만 원의 감정가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1억 4,800까지 떨어졌다가 2억 1,8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수강생이 제가 받은 겁니다. 받게 하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것이 왜 4억 3,200짜리가 1억 4천까지 떨어질 동안 아무도 받지 않았냐면 가운데 이 땅입니다. 왜? 이 땅입니다. 이 땅이면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맹지 아니야. 맹지라고 보통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맹지라는 얘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법상 도로와 지적법상 도로는 다른 거고 우리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지적법상 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지적법상 도로는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항공사진을 바꿔보게끔 되면 이렇게 바꿔보게끔 되면 여기 도로 있어요 없어요? 도로 있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법상 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지적법상 도로를 생각해서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맹지다 건축허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떤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내가 만나고 건축허가를 내주냐 했더니 어떻게 못 내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주냐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그 위 상관을 만났어요. 이거를 지금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황 도로가 있는데 했더니 이런 거를 도로를 허가를 내주면 뭐 아무거나 다 내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실 여기 물어보러 온 사람이 4억짜리가 1억 5천까지 떨어졌을 때 물어보러 온 사람이 나만 왔어 다른 사람도 왔어. 그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포천시 조례 한번 모시겠습니다. 포천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황 도로인데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도 된다 이렇겠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것은 맞는데 45조에 보게끔 되면 그 도로를 내가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할 때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되느냐 안 받아와야 되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법과 관계없이 4m 이상의 도로면은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그런데 그 토지가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데 남의 땅이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서 포천시 건축조례를 보면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첨부해서 포천시청에다가 포천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포천시에서 그 담당 윗사람도 안 된다고 그러고 밑에 사람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정식으로 조례를 다 넣어서 항공사진 다 넣어서 정식으로 등기 우편으로 접수시켰습니다. 답변을 달라고. 그랬더니 내용 증명으로 보냈더니 답변 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질의 내용. 명지 아카데미 이종실 귀하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질문했으니까 저한테 답변 온 겁니다. 보면 질의 내용. 포천시 신입동 27-7번지 일부에 포장되어 통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땅도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의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건폐과 용적률을 제외하고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답변입니다.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는 통로에 접하고 있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척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천시 건축조례 제25제 규정에 따라 도로 지정 여부는 우리시 건축과에서 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허가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을 때는 1억 4,800까지 떨어지지만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순간 다시 이건 뭐야? 4억자 딸이 되는 겁니다. 즉 하지만 이 땅을 하나를 놓고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에 따라서 2억에서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한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돈이 되는 것인데 오늘 지금 제가 이런 강의 오늘 특강을 할 때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땅을 앞으로 들어갈 땅을 골라 갖고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렇게 몇 억을 벌 수 있는 땅을 이번에 입찰 들어가실 걸 제가 직접 골라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것이 보면 제가 우리 그 다음 주에 이 보면은 우리 추천 물건 강의하지 않습니까? 추천 물건 강의할 때도 제가 이런 물건을 골라드리는 겁니다. 골라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추천 물건에서 그거를 뺐습니다. 빼고 이제 다른 것이 또 있으니까 뺐고 오늘 특강 오신 분들에게 내가 이거를 어떤다? 그 골라드려서 오늘 하신 분들이 이런 요소를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맨 마지막에 그 이번에 입찰 들어갈 걸로 한 보름 후에 입찰 들어갈 똑같이 이거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제가 하나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